자, 지구 시스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지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런 각 권역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체계, 이런 거를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 내용들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지권에서 우리가 먼저 봐둬야 되는 건 지구가 6,400km라는 거, 이 정도는 일단 알고 계셔야겠고요. 안쪽에서부터 내핵, 외핵, 멘틀, 지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80% 정도가 멘틀이니까 지권 전체에서 멘틀이 가장 크구나, 요 정도의 느낌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각각의 좀 특징을 좀 보면 내핵과 외핵은 우리가 앞에 원시 지구에서 배웠거든요. 내핵과 외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잡아야 되는 건 내핵은 고체고요. 외핵은 액체입니다. 액체라고 하는 건 대류를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외핵이 이 액체라고 했죠? 이 친구가 대류를 하면서 지구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같이 외워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멘트라고 지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건데, 자, 지각을 다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대륙지각이라는 게 있고요. 해양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건 뒤에 가서 또 계속 이어질 내용이니까 잘 봐두시는데요. 자, 대륙지각은 해양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작은 친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두껍고 밀도가 작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멘틀 그리고 지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기권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권에서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99%죠.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구나, 그리고 4대1 정도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같이 받으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권들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가지고 나눈다 라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같이 외워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가 이제 온도입니다. 도씨라고 이제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높이라고 잡아줄게요. 자, 이 높이에서 우리가 외울 만한 높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11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80 이렇게 3개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놓자라는 거. 자, 그러면 드르르륵. 자, 이렇게 층을 나눠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먼저 대륙권부터 한번 출발해 볼 건데요. 자, 요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성층권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권 이렇게 내려가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열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그래프 세팅은 기본값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제일 아래부터 여기가 대륙권, 여기가 성층권, 그리고 여기가 중간권, 여기가 열권이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마 중학교 과학에서 요 정도 내용은 했을 테니까 알고 계신 친구들도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가 이제 온도고요. 여기가 이제 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온도, 여기가 높이. 자, 잘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층들을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불안정한 층이 어딨냐? 대륙권 그리고 중간권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자,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은 공기는요, 기체 분자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서로 간의 거리가 멉니다. 이 말은 뭐냐? 밀도가 작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럼 밀도가 작은 기체는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반대로 온도가 낮은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온도가 내려가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온도가 높은 친구니까 위로 떠오를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로 가라앉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대류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에 대류가 활발하다라고 하는 건 이 층 전체가 불안정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안정한 층이라고 하면 대륙권 그리고 중간권 요 두 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죠.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위로 떠오를 거고, 온도가 내려가면 가라앉을 거니까 아래쪽이 낮은 상태, 위쪽이 높은 상태, 안정한 층이다 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권에서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대륙권, 당연히 대류하겠죠. 자, 그런데 이 공간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수증기가 만드는 게 뭐다? 기상현상이다라는 거 포인트로
잡아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 진행을 하는구나 라는 거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온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내려가는 이유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 땅에 가까울수록 지표 복사 에너지가 크겠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지표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될 거니까 기본적으로 열원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층권의 경우에는 더 먼데 얘는 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냐라고 하면 이 친구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자, 성층권의 아래쪽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존층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층권은 안정한 층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가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것도 성층권이다 라는 것도 같이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권을 보면요. 자, 이 친구 오존층에서 멉니다. 그리고 지표에서 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온도가 내려가겠구나. 그럼 지표 복사 에너지가 잘 안 오게 될 거니까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 이 친구 대류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성이 대부분 사라지는 곳도 중간권이다라는 것도 가끔 물어보는 포인트니까 여기까지 알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열권인데 열권에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고요. 여기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다는 것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먼저 잘 기억하시고 높이 잘 외워주신 다음에 각 권역의 특징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권이라고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지표면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고요. 자, 그리고 생명체에게 산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신 다음에 요 내용들 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